봉지욱 기자가 연일 이동형을 비롯한 가짜뉴스, 뉴박 세력들을 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욱 앵커가 연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동형과 김용민 목사가 퍼뜨리고 있는 유시민 작가 관련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동형과 김용민 목사는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매불쇼 최욱 MC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하여간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퍼져 있는 사실들 유시민 작가의 출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일었다는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닌데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하고 술 한잔 한 것 같더라고요.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메시지에도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글자가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더니 다음 주까지 저한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태, 이 혼란, 매불쇼와 관련된 혼란을 저보로 좀 다음 주까지 자기 복귀할 때까지 해결을 좀 해달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저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신기루 씨하고 뭐가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체육 MC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지금은 또 제가 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의 가훈, 제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저희 집의 가훈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물이 빠지면 젓지 않는다. 노를 젓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젓고 있고요. 근데 좀 기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반대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착잡하기도 하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긴 젓습니다만 기분 좋은 노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들 분위기나 이런 거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죠. 여행 가고 싶다는데 다들. 그러니까 피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들어가는 순간 세 글자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 게 찐윤과 찐명이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야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맨날 술 먹고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면서 어떻게 올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무언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올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1인 1표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데 김남희 의원? 네, 포함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콕 집어서. 난 콕 집어. 실명 토크야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는 측면도 있고 박지원 의원님도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좀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원래 당내 문제는 균형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는 도움이 되는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가 그동안 뭐랄까요? 자기 관계, 나의 호불호 이런 게 너무 작동을 해. 그래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 당내 문제 이야기는 좀 안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 앓죠. 말은 못하고. 근데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지지하고 아끼면 더더욱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많이 배웠던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군부 독재나 쿠데타 이런 것들을 겪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정부들이. 개혁적으로 내란을 청산한 나라들의 다음 정권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그 다음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강화돼요.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 군주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그걸 겪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욱 견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공통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 상위자의 권력을 국민들과 다른 방향을 갈 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길 때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 견제에 오히려 더 집중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와 불만, 서운함을 표출하는데 그것을 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지해주지 않지? 왜 날 도와주지 않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들인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가요? 대통령님이 그리고 그 외에 수반하는 많은 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목요일 네. 코너가 이렇게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광고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사실 너무 좀 더- 진지해. 좀 더 재밌게 하고 우리가 다 싶은데 함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다음 단계의 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누가 하니까 네. 깜짝 놀래가지고 기자님. 아니 네. 그 당내 저도 모니터링 해보니까 확실히 좀 분위기가 지난번 전당대회 분위기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박찬대 의원 쪽으로 다 줄을 섰잖아요. 네. 일부 의원들 빼고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약간 다수가 관망하는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요. 그럼 관망하는 것도 더 화가 나요. 저는 사실은. 구경 왔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걸 저는 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는 네. 김민석한테 가야 할 것 같긴 해.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 힘이 쏠리는 것 같아. 권력 네. 쪽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보니까 1인 1표제 하면 정청래가 될 것 같거든. 연임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중립적 스탠스로 딱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발 사람, 그러니까 당원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좀 이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네.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단계가 왔다면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전 필요했다고 봐요. 솔직하게 얘기를 느끼는 걸 해줘야 그렇죠. 그래야 그거에 맞게 새로 짜던가 판을 바꾸던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음. 대통령실의 정무 뭐 수석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대우 기자 이런 분들 들어봐야 돼. 어떻게 제 생각해? 얘기는요. 그러면. 이관훈 배우 초청해서 들어봐야 돼. 됐지? 에. 아니요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 들었는데 음.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들어야 돼. 한쪽 시각 있잖아요. 그쪽 시각만 많이 들은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의문을 표합니다. 예를 들면 김어준 총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목소리 내는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봐야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 실시간 댓글이라든가 다양한 시청자들 반응들을 늘 모니터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다양하게 하잖아요. 네.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서 균형이 잡아가는 거거든. 사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저 대표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각 그 정청래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듣고 그래야 하는데 꼭 친명 의원들 흔히 말하는 자기가 친명이라 자청하는 의원들 그 얘기만 줄고 듣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네, 네, 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모습으로 자꾸 나오는 거. 그래 왔다고 봐야지 뭐. 근데 저는 총리님이 나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근데 음. 그 뿌리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저는 약간 복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일부에서.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 문재인 정부 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 문고리 오소리 막 이런 애들한테. 그때 당했던 게 있거든. 그 참모분들 중에는 나는 그거 잊지 않고 있다 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막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방임한 거 아닌가? 방조한 거 아닌가? 또 왜 또 아니 그렇게 의심이 든다고 이걸 잘라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든단 말이야. 그 일부 세력들이. 그 뭐야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그러한 거는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아니 믿고 대통령님은 싶어요. 그러지 않지. 네, 그렇죠. 일부 참모들이 문제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입김들이 작용하는 크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갈등들이 양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아니 싶고.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그렇죠. 이게 시각 교정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의도로 갖고 하는 애들도 일부는 있단 말이야. 그 중에.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김영미 의원님도 좀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나?
아직은 안 했는데 나올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러- 있죠. 있죠. 그러니까- 있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기 후보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당을 이끌어 갈 것이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좀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청래 대표님은 이제 전에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까 뭐 총리님 저희 하이킥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들으면은 총리님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다 나온다고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근데 어떠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검찰개혁 문제는 그건 명확히 해야 하는 거고 자기 본인이 관장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무적 사안은 아직 이제 그 당에 전당 그 총리를 그만두고 당에 들어온 사안은 아니잖아요. 복귀한 사안은 아니니까 한계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냥 사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 대표 나오실 거면 그러니까 지금 화두가 될 게 저는 합당이랑 검찰개혁이라고 두 개가 제일 화두가 될 거라고 아니, 보거든요. 합당이나 이런 문제는 뭐 소신 정치인이라면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뭐든지 좀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단을 하게. 그러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이 외연 확장이 아니라 교체라는 거잖아요. 지지자들이 봤을 땐 외연 확장 통합이라는 이름이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주류에 대한 교체로 보여지니까 그렇지. 그 진정성을 와닿지 않는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쉽게 거죠. 얘기하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그 독재 반독재, 민주화 반민주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꿈도 키워왔고 그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60대, 50대, 40대 이런 분들이. 근데 20, 30대는 또 다른 경험을 한 거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축 세력들이에요. 네. 민주화 반민주. 그게 뭐 이명박 정권 때도 군부 독재는 마찬가지고 그런 시절을 겪었죠. 권위주와 탈권위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도 해왔고 그 가치를 우리가 계승한 건데 그리고 뭐 복지에 대한 생산적 복지에 대한 문제들, 한반도 평화의 문제들 이런 우리 나름대로 민주당의 가치가 있잖아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큰 가치들이 있잖아요. 노선과 가치가 철학이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왔고 그걸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야. 우리가 풍족하진 않아도 우리끼리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자신 있게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약간 흔들리는 건 이상한 세력들이 와서 흔드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근데 문제인 그거를 거죠. 당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상한 놈들이 그쪽에 붙어갖고 막 편드는 것 같고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한 의원도 몇 명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낀 거야. 네. 내가 뭐 떡 하나 줬어요. 준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리를 우리가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지켜온 이 당인데 깃발인데 모욕을 줘. 당신이 뭐 몰라서 그래. 세상이 바뀌었어. 네. 이제 주류가 교체돼야 돼. 나는 통화해. 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첫 번째,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는 손발이 맞아서 잘 갈까? 지금의 지지율이 회복될까? 이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봐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성을 전 지니고 있다고 봐요. 두 번째, 그럼 정청래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 상황이나 이러한 보여지는 부분들이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결국엔 누가 하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지지자들과 당원들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전 이거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은 지지자들과 당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예요. 의원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고 해도 지지율 안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된다 하면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종료가 되냐? 지지율은 전 똑같다고 봐요. 결국엔 이걸 바꾸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신뢰를 얻을 것인가?
저는 봐봐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자, 김인석 총리는 내세울 게 뭐겠어요? 원팀을 얘기하겠죠. 대통령과 손발이 제일 잘 맞는 사람, 그다음에 총리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경제 민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당이 이제는 경제 민생을 뒷받침하는데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데 경제 민생을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고 개혁 과제를 당이 주도했던 지난 1년이 지지율이 안 좋았냐? 국민들이 지지를 안 했냐? 지지했어. 60% 70% 지지율까지 갔었어요. 대통령이 경제 민생의 성과를 냈고 외교 안보를 잘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 꾸준히 개혁 과제 갈등 이슈는 당이 주도해서 끌고 온 거야. 내란 청산, 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등을 끌고 온 거예요. 당이. 네. 그러면 이 과제가 지금 끝났느냐? 시효가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범민주 연대와 통합, 조국혁신당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당이 굳건하게 가져야 대통령은 경제 민생하고 이 투 트랙으로 가져야 그렇다고 당이 대통령님의 경제 민생과 엇박자를 냅니까? 한 목소리를 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말씀 취합해서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당권을 잡든 정청래 대표님이 다시 연임을 하시든 이번 싸움이 열지 말아야 될 문이 열리는 바람에 지지율이 그러니까 더 올라갈 일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누구도 승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나는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 봐.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네. 정체성과 노선과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봐.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논쟁을 해서 사람 선호의 문제. 난 김인석이 좋아. 나는 정청래가 좋아. 이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나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총선에 압승하고 재집권할 수 있는 이 토대를 어떤 가치와 노선 방향으로 가야 이게 될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각 후보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논쟁하고 이긴 쪽한테 승복하고 하나로 뭉쳐 그 기회를 줘야지. 그분 중심으로 자 6개월 1년 해보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그래서 성과 나오면 그런 모습이면 너무너무 그런 걸 희망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양쪽이 너무 과열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 여러분 진짜 제발 좀 컴다운 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금만 톤 다운 하시고 서로가 좀 치유해 주시자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모멸의 언어라든가 이 조롱의 언어, 이 일배 네. 문화가 네. 민주당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우리 저 장인수 기자가 잘 설명했는데 그거 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레드카드 퇴장시키고 그런 사람들 세력들은 다 퇴장시키고 모두 민주당이 적이다 하고 다 쳐내면 돼. 건전하게 논쟁하되 정체성이나 방향에 대한 치열하게 논쟁하자 이거야. 네, 좋습니다. 후보들끼리도 너무 좋습니다. 지지자들끼리도 어떤 그런 그 합의하에 조롱하는 문화, 경멸의 문화 이런 거는 퇴장시키자는 합의하에 그렇게 논의를 하자 이거야. 네, 저도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도 5대3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 대상으로 조사하면 아마 7대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 가치나 노선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게 초점을 먼저 방점을 찍어야 한다. 경제 민생은 대통령께서 잘하기 때문에 원팀 이렇게 이런 쪽의 가치보다는 저는 개혁의 가치에 손들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당원 주권, 네. 개혁의 가치를 분명하게. 그게 논쟁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실용의 가치가 더 세다. 그리고 외연 확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호흡 맞춘 게 더 중요하다 하면 그쪽 세력이 승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쪽 세력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당이 개혁과 당원 주권으로 갔던 1년이 앞으로도 가야 하는데 대통령이 경제 민생에서 성과를 냈고 이게 엇박자를 낸 거냐 과연. 최근에 이쪽 세력들이 막 문조 털래요 막 해서 때리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대통령과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몸으로 그동안 끌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지지층들도 다 한 마음이었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 6개월 이내에 그렇죠. 한 4, 5개월 사이에 이게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ABC론으로 나누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시민이 그게 등장을 그러니까, 왜 했는데? 그럼 ABC론이 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유시민 장관님은 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 번씩 그러지 않나라는 걸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짚어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예. 아주 안 좋은 징후들을 보고 예,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네, 네. 이게 고름이 썩어간다. 고름이 끼어있고 이게 진짜 살을 잡아먹겠다. 이걸 고름을 짜내야 한다. 라는 판단하에 뛰어든 거예요. 저는 그때 완장질을 하는 세력들에 대한 계속 저희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완장질은 어느 역대 정권 다 나타났는데 이번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이게 심해지고 있다. 폐악이. 그래서 걱정이 된다. 막 얘기했는데 그걸 딱 그게 몇 개월 한 2, 3개월 누적이 되니까 유시민 작가가 딱 나서시더라고. 그 연배에 굳이 네네. 화살 안 맞아도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네, 저희 뭐 같은 생각입니다. 다. 자, 가장 큰 부분은 지금의 정부가 도덕적인 기준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잊어버린 게 아닐까?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곽상원 의원 지금 엊그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사게 했잖아요. 유시민 재단, 네.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결론은 한 가지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사전투표 전날 매불쇼에 출연해서 김용남 후보를 디스했는데 뭐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고 김용남 후보를 직접 데려와서 영입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에서 약간 미안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저는 기자회견에서 너 밥 뭐 먹으려고 왔지?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본인이 이제 데려왔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 뭐 서운함, 고마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도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게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강하게 잘랐어야 됐어요. 아, 내가 데려왔지만 추천을 받아서는 뭘 해서 데려왔지만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면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고 끝냈어야 됐는데 근데 거기에서 개인적인 부분에 인간적인 면모들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그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스피커나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욕설이랑 막 말에 담을 수 없는 걸 하면서 공격을 나선 거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네. 과거 윤석열 정권 때나 보수 정권 때 그런 인사가 나타났으면 열변을 토했을 사람들이 네. 자기 모순에 빠져. 지금 변명하고 그렇죠. 두둔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캐치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면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덕적인 기준선이 없어진 게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모순이라든가 그런 지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솔직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평택의 선거는 말씀드려야 진짜 될 할 것 얘기 같아요.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비겁했어요. 비겁했다고 봅니다. 거기는 또 다시 그쪽까지 가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천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이게 큰 틀을 봤다면 큰 차기 총선까지 다 내다본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됐는데 저는 그 지지율이 너무 높았고 민주당 중심주의가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뱉어놓은 말이 있었잖아. 모든 지역 공천한다. 네. 이렇게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주워 담지 못했고 청와대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면 물론 당무 개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물밑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통합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안 풀리는 사안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풀릴 수 없는 사안을 만들어 놓고 풀어놔라? 그건 아니었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량식품이 하나가